네, 매주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저희들이 사실 지난주에 찰리 커크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찰리 커크 사망을 계기로 트럼프를 비롯해서 미국의 마가 세력 또 극우 세력들의 준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 뉴스 프로그램들도 줄줄이 폐지되고 있고요. 미국판 입틀막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가능하면 침묵을 지키던 전직 대통령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직접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시작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고요. 침투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도 그냥 흘려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종화 뉴스타파 PD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We hit some new lows over the weekend with the MAGA gang desperately trying to characterize this kid who murdered Charlie Kirk as anything other than one of them and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score political points from it. We want everything to be fair. It hasn't been fair. And the radical left has done tremendous damage to the country. But we're fixing it. 네, 찰리 커크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될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다시 네. 한번 지난주에 다뤘지만 다시 한번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 일단 이 사람은 사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층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18살 때 이미 터닝 포인트 USA라는 뭐 보수 청년 단체라고는 표현을 합니다만 이 사람이 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정말 보수일까라는 보수일까? 의구심이 드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2012년이었어요. 그때가 굉장히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이런 발언들을 하니까 소위 보수의 원로급들 또는 이렇게 약간 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약간 네. 기특해 보였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그쪽에서 주목을 한 경향이 있었고요. 그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후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 터닝포인트 USA라는 게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을 중심으로 지부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지금 거의 4천여 개가 넘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서 엄청난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실은 조금 더 탄탄하게 더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힘을 실게 되고요. 네.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이제 성공할 수 있게 젊은 층들의 표를 많이 이끌어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그거예요. 네. 나는 대화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prove me wrong.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사실 이게 토론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토론과 대화를 가장한 저는 폭력적인 발언들을 본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좀 펼쳐놓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렇죠. 싶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이 한 얘기 대표적으로는 성소수자, 성전환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죠. 뭐 여성, 뭐 유색인종 등등에 대해서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죠. 굉장히 네. 차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해서는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성들은 대학에 남편을 찾으러 가는 거다. 예, 테일러 스위프트한테는 남편한테 복종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네. 이 기독교가 모든 걸 다 장악해야 돼. 교육, 문화, 언론, 정치 모든 걸 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들으면서 저는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얘기들을 이 사람이 실제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기 소유와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신봉자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총기 난사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신이 주신 이 권리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그 정도 대가는 어느 정도 치러야 돼. 라는 얘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흑인 여성에 대해서는 흑인 여성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식의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한 말들을 들어보면은
과연 이게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말 그대로 정말 극단적으로 치우친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뭐 진보 보수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누군가가 폭력을 옹호한다던가 예를 그렇죠. 들면 나치를 옹호한다던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대화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일방적인 연설을 하고 다녔는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일삼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그 뉴스타파 박정아 PD님도 네. 이 극우 세력에 대해서 많이 요즘 이제 특히 국내 극우 세력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이 찰리 커크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셨는지 어떻습니까? 찰리 커크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빌드업 코리아 2025라는 행사에서 그 찰리 커크가 직접 나와서 연설을 하는 모습을 봤고요. 직접 취재를 가셨죠? 예, 맞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 양일간 찰리 커크가 직접 나왔었거든요. 9월 초였죠? 예, 네네. 맞습니다. 4월 5일 이렇게 네.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유타 대학교에서 이제 총격으로 그 살해당한 네.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찰리 커크가 했던 얘기들을 떠올려 보면은 네. 이 자유, 그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미국의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국에도 곧 그 자유가 올 것이다. 뭐 이러한 그 기독교적인 뭐 자유의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발언부터 네.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좌중에 있던 10대를 중심으로 한 그 2,000명의 관중들이 USA를 외칩니다. 막 USA 이렇게 굉장히 그 외치고. 한국 학생들인데 예, 맞습니다. 근데 USA를 외쳐요. 대부분이 그 앞에서? 10대여서 저도 충격적이었는데요. 보통 이제 그 교회에서 단체로 이렇게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찰리 커크가 또 했던 얘기 중에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건 이재명 정부가 그 교회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네. 곧 트럼프가 나설 것이다. 미국이 나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그 방미하기 네.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발언이 마치 이재명이 그 미국에 가면 무슨 일이 뭐 곧 구속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의 근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SNS 같은 데서 뭐 혹은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네네. 그게 계속 이제 그 사람들이 퍼가기 하고 그쵸. 이러면서 이제 널리 퍼뜨려진 네. 상황이었군요. 지금 뭐 미국 보수라고 할 수는 없고 전 보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극우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도대체 미국 내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표현의 자유 이 논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누가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미국에서는 네. 지금도 엄청나게 진행 중이고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본격화되는 네.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섭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구분해야 될 부분은 정치적 폭력에 대해서는 그 어떤 거에도 저희가 찬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죽음이 미화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찰리 커크가 그 평상시에 정말 그 인종차별주의적이고 혐오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본인들이 내세웠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수정헌법 제1조에 있는 나라야. 네. 왜 내 입을 막으려고 해? 나는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찰리 커크의 그 사망 이후 제일 먼저 이 사람을 순교자로 추앙하기 시작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네. 그러면서 네. 갑자기 누가 이 사람을 살해했는지 밝혀지기도 전부터 급진 좌파의 탓이다. 맞아요. 네. 민주당의 탓이다. 뭐 이런 몰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외국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자, 우리 미국인의 이 훌륭한 미국 애국자의 죽음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비판하는 외국인들 비자를 뺏어버리겠다. 그런 사람들 미국에 올 자격이 없고 미국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검열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JD 벤스 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그 백악관 내의 고위직들도 그리고 심지어 장관들도 법무부 장관 펜본디 법무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좌파 네트워킹 우리가 철저하게 뿌리 뽑겠다. 배후를 밝히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겠다. 그러면서 벤스 부통령은 팟캐스트에서 그런 발언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서 비판하는지 비난하는지 잘 찾아내라. 신고해라, 네. 리포트해라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내면 젠장 그들의 그 고용주에게 알려라라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뭐 정치 평론가를 비롯해서 칼럼리스트 네. 그리고 일반 기업 공무원 교사까지 지금 알려진 사람만 15명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ABC 방송에 유명한 진행자까지 지금 다. 그래서 정말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게 아니 자기네들이 얘기를 할 때는 그게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들었으면서 정작 다른 사람의 얘기에서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절대로 표현의 자유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지금 보수 세력 내에서도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행동 아니야? 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네. 거죠. 트럼프 대통령 처음 이 사건 발생하자마자 말씀하신 것처럼 좌파 세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그냥 프레임을 지어버렸고 그렇죠. 제이디 벤스 사실 찰스 커크가 부통령으로 엄청나게 추천했던. 서포트했다라는 네. 그 제이디 벤스가 찰리 커크가 진행하던 팟캐스트를 하루 대리 진행을 했어요. 거기 장관들이 총 출동한 거죠. 이게 말이 그렇죠. 됩니까? 더군다나 무슨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조기 개양 4일 그것도 지시했잖아요. 그럼 만약에요 입장 먹고 정말 이해가 안 우리나라에서 되네. 지금 태극기 집회 이끄는 뭐 그런 극우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네.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조기 개양하시고 그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사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어느 나라에서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전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렇죠.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거의 메카시즘이 횡행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렵다, 공포스럽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아니 미국이 그런 걸 왜 공포스럽다고 표현하느냐 의아해하실 분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저는 수입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예. 수입되고 있습니다. 예, 진행자께서 정확한 표현을 써주신 것 같은데 정말 수입되고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도 이 찰리 커크의 터닝 포인트 USA라는 그 유튜브 찰리 커크가 운영했던 그 유튜브를 그대로 차용했다고 그 빌드업 코리아 설립자인 김민아 씨가 얘기를 합니다. 미나킴이라고 불리는 예, 거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빌더 코리아가 어떤 행사인지 네.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기본적인 좀 정보를 주시겠어요? 예, 빌드업 코리아는 이제 3회차 진행이 됐고요. 네. 그 행사를 만든 사람은 김미나라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애니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알죠. 예, 애니첸이라고 하와이 재벌이고 그리고 그 원자력 기술을 그 업체인 IP3의 IP3라는 회사를 만든 그게 사람입니다. SMR 예, 소형 원자료를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원자력 기술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사실은 2019년경에 미국에서 사우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로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규제가 막혀서 네. 당시에 이제 한국 캡코아도 이 IP3가 직접 뭐 만나거나 소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미국 청문 보고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청문 보고서는 당시에 그 트럼프가 사위인 쿠슈너를 통해서 그 사우디에 불법적으로 이렇게 그 원전을 수출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그 감사 보고서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한국 캡코가 등장을 한 거죠. 한전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 IP3의 주인인 애니첸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자신의 원자력 활동들 그리고 핵 기술을 이렇게 그 수출하려는 활동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OKN 그러니까 원 코리아 네트워크라는 미디어를 만들었습니다. 미디어를 만든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유튜브 같은 건데요. 네. 예, 그 OKN을 운영했던 사람이 김민아였습니다. 네. 근데 이 김민아는 저희가 올해 그 리박스쿨 취재를 하면서 네네.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 아까 애니첸이 하와이에 거주 중인 그 재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KHHC 그러니까 코리아 하와이 히스토리 클럽이라는 그 하와이의 소재의 그 청소년 역사 클럽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렇게 막 기리는 미화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근데 그 KHHC가 한국에 와서 대통령실에 갈 수 있게끔 리박스쿨 소녀수기 뭐 도와주거나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KHHC의 간부가 또 김민아 씨기도 했습니다. 계속 여기저기 다 연결되네요.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구구의 돈줄이 그 애니첸이다.
라고 추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분은 그 항구적인 전쟁 한반도의 항구적인 전쟁을 원하는 분이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김미나 역시 주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렸던 빌더 코리아 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명이 왔고 엄청나게 많이 왔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70%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학생이었고 네. 10대였습니다. 10대, 예. 20대보다 10대가 더 많아요. 예, 더 많았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열렸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학생들은 20대, 20대 이 젊은 친구들은 이게 어떤 행사로 알고 가는 거예요? 마치 이 여름 성경학교, 그런 여름 학교, 느낌으로. 예 그런 느낌으로 오는 것이고 아. 콘서트를 방불케 합니다. 엄청난 사이키와 음악과 그리고 댄스 이런 것들이 펼쳐지면서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이 영어로 스피치 토론을 합니다. 영어로. 마치 이게 굉장히 그 국제학교에 유창한 그 아이들이 국제 기독학교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대안학교인 것이죠. 아. 근데 나와서 이렇게 내가 이런 거를 뭐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좀 뽐내듯이 자랑하듯이. 예 하면은 이제 뭐 아. 밑에서 아이들이 막 환호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더 네. 코리아라는 거는 어쨌든 애니첸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자금줄을 대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예, 것으로 예, 보이고 예.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거의 정교일치를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교일치. 어쨌든 이념을 약간 스프레이드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맞습니다. 계속 이게 3회면은 사실은 계속 앞으로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래서 예. 느껴지지는 않을 텐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까지 이제 불러서 예. 이념을 또 설파했던 그런 상황이군요. 예, 맞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게 눈에 좀 띄셨나요? 이제 랍 맥코이 그리고 찰리 커크 두 사람 다 터닝 포인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나와서 이제 아이들에게 여기에서 결혼할 사람 만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찰리 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혼을 어릴 때 빨리 해야 된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틀 동안 계속 5시간 이렇게 듣다 보니 굉장히 이게 세뇌 그리고 세뇌. 아이들한테는 또 가스라이팅이 되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동성애 반대 그리고 네. 뭐 임신 중절에 대한 그 반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대표적인 극우적인 발언들이 네. 수시로 나오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고 뭐 그 한국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미국이 도와줄 것이고 그러면 이제 USA 외치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젊은 학생들이라는 게 더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근데 저 지금 네. 듣다가 순간 되게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 네. 저기서 기독교를 빼고 이슬람으로 바꾸면은 IS나 탈레반이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 문장의 구조가. 네, 똑같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무장 조직을 만들잖아요. 음. 그들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습니다. 여성의 역할은 뭐냐면은 집에서 아이 아이를 낳는 거. 많이 낳아야 됩니다. 왜? 그 이슬람의 그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의 중위 연령대가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인데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저게. 극우 국자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유대교든 똑같습니다. 네. 유대교라고 해서 이스라엘 내부에도 극단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고 공교육 받지 않고 사회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네네.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 토라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네, 있거든요. 있죠. 하레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처음에는 그들의 숫자가 굉장히 소수였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어느 종교든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찰리 커크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와 플러스 백인 우월주의가 합쳐진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니 아주 쉽게 말하면 찰리 커크나 지금 뭐 트럼프가 얘기한 나의 표현의 자유는 백인 우월주의 이거 그냥 아무 때나 떠들 수 있는 그렇죠.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유색인종이나 여성들이나 성소수자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하지만 니들한테는 그 자유가 없어. 니네들은 그 지위 자격도 없고 그렇죠. 머리도 거기까지 안 가죠. 따라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오로지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백인들만, 백인 기독교인들만, 남성. 네. 남성들만 네.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인 게 이 빌더 코리아도 벌써 3회째 그리고 엄청나게 예. 젊은 학생들이 2,000여 명이나 모였고 이번에 아니 외국의 극우 활동가가 죽었는데 왜 우리나라 남대문에
이 공간이 열립니까? 추모 공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게 네. 결국은 그 미국 극우의 이제 침투가 어느 정도 성공한 양상을 보이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거기 제가 빌더 코리아를 좀 찾아보니까 네. 한국 청년들, 그러니까 차세대 보수적인 정치 리더를 좀 키우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좋아요. 차세대 정치 리더를 키우는 거 좋아요. 예, 좋은데 왜 그게 꼭 미국이어야 되고, 그게 왜 꼭 기독교 추종자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게다가 지금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여기 사진에 보이죠. 네. 네. 자, 이 사람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 네. 그 윤석열을 껴안기도 했고, 막 그랬죠. 이런. 그때 저희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음. 이들이 도대체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이유가 뭘까? 네. 예. 이들이 그 찰리 커크의 그 하는 말을 다 동의하기 때문에 저는 추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라면 이들이 이걸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이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찰리 커크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기는 그럼 수많은 거기 빌드업 코리아 2025 거기도 많은 여학생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여학생들은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의문이더라고요. 네. 그럼 본인의 학교는 거기서 끝나고 난 빨리 시집을 가서 애만 순풍순풍 빨리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아이들을 만드는 역할이 내 역할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그렇죠. 당하는 그렇죠. 네. 실제로 찰리 커크가 이끄는 터닝포인트 USA에서도 여성들과 관련된 네트워킹 교육 조직을 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딱 그거예요. 니들은 남편에 순종하고 애들 많이 낳아야 되고 그 아이들을 철저하게 남편의 아이들, 하나님의 아이들도 키워내야 돼.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캣 워먼 언급했던 게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고 고양이랑 그냥 살면서 늙어간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은 그냥 아이 낳는 기계로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유, 예, 저희 3명 모여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아주 기합을 하겠네요. 기겁을 하겠네요. CIA에 신고당할 거예요. 저희 미국 못 가겠네요. 네. 조금 전에 나왔는데 우리 PD님 조금 더 설명해 네. 주시면 이게 참 묘하네요. 4월 11일 날 윤석열이 관저를 떠날 때 아까 잠깐 사진 나왔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꽈잠을 입고 윤석열과 포옹하던 저 학생들, 지금 나온 네. 저 학생들 바로 자유대학에 소속된 학생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유대학 학생들이 이번에 이 찰리 커크 추모한 이 추모 공간에 저렇게 꽃을 보냈어요. 네. 자유대학으로 이제 네, 보이죠. 네. 아까 지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이 자유대학이 남대문에 이렇게 추모 공간을 설립을 한 거는 네. 자유대학이 기획한 게 맞고요. 네. 그 포스터 자체가 아예 자유대학 그 그렇군요. 이름으로 나온 아, 주체. 예, 추모 공간을 만든 것이었고 맞아. 성조기가 가득하군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또 그 광화문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에서 이 동시에 추모 공간이 열려졌는데 특히 자유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계엄 이후 12월 3일 계엄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1월 16 그로부터 한 달여 지난 1월 16일에 한양대 김준이라는 재학생이 만든 그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는 사실 시작은 시국 선언이 시작이었습니다. 각 네. 대학마다 당시에 윤석열 탄핵 반대, 네네. 탄대청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탄핵 반대를 하는 뭐 청년들의 모임, 네, 뭐 일부 이런 모임, 학생들이 있었죠. 예, 네. 연세대 권혜영 씨를 중심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연세대, 한양대, 뭐 고려대 뭐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좀 주최한 사람이 기획을 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좀 이거를 좀 추적을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라고 혹시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예, 이거는 네. 그 예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만든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단체인데요. 부방대라고 부릅니다. 아. 네, 부방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분께서 그 각 대학의 시국 선언을 이렇게 좀 기획을 했다라는 제보도 제가 받은 적이 있었고요. 네. 여튼 이 시국 선언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좀 뭉쳤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자유대학이라는 곳이 이 김준희 대표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청년들의 그 극우 모임은 굉장히 많습니다. 서부지법에
그 폭동으로 네. 들어와서 이제 구속까지 됐던 MZ자유결사대라는 그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네. 그리고 예프라고 해서 2039 부정선거 파이터즈라고 불립니다. 네. 그리고 FFF라고 해서 자유의 날개, 선관위 서버가 국민운동본부, 네. 뭐 국민이 보스 뭐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이고요. 특히 이 뭐 지금 여러 양상들이 있는데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 그리고 뭐 특히 기독 쪽만 이렇게 집중하는 쪽, 뭐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정파들이 내부에서. 네. 그 극우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조직화 많이 되어 있죠. 저는 진짜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한국의 청년들이 찰리 커크를 추모하면서 공개적인 장소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참 이상하다. 백인 우월주의자고 네. 니들도 한국인들도 결국은 미국에서는 그런 애들에 의해서 차별받고 그렇죠. 그리고 유색인종으로 차별받고. 네. 혐오를 당하고 조롱당하는 입장인데 아니 무슨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고 네. 왜 미국을 추종하면서 사대주의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사실 찰리 커크 이 추모를 연대 집회가 열리는 곳은 백인 중심의 유럽에서 극우들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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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유색 인종이 사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네.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내가 찰리 커크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찰리 커크고 우리는 찰리 커크가 되어야 한다 운동이 청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이유는 내 생각이 찰리 커크의 생각과 매우 일치했는데 찰리 커크가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나의 목숨도 위험하다. 나도 중국 공산당 CCP에게 살해를 당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유출되지 네. 유출이 아니라 압수수색 네.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제 또 그 구국 카톡방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어디서 살해당할지 모른다라는 그 위험한 그런 망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참 네. 극우 저기 백인이 될 백인- 수가 없어요. 저기 극우 백인 우월주의와 중국 공산당과 이 나라의 우익 청년들은 도대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 들어도 이게 무슨 삼각함수도 아니고 그냥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모든 해석을 그냥 아전인수예요. 아니 저쪽에서 사람 어쨌든 어쨌든 비극이 일어난 거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고 이게 또 중국하고 왜 연결되는지 이게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반중 집회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최근에 명동, 건대, 뭐 특히 홍대 이런 데서 갑자기 반중 혐오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경찰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 중국에 대해서 혐오 발언 이제는 조직화되는 이런 움직임까지. 그래서 이 빌드 코리아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 반중 시위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그 빌드업 코리아에서 봤는데요. 네. 그 정치인들 미국 극우 정치인들이 대거 빌드업 코리아에 와서 이제 그 강연을 한 거였는데 네. 그때도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이렇게 그 공산화시키고 있다. 네. 우리가 막아서야 된다. 지금이 너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어디에서 처음부터 시작됐냐를 뭐 찾으면은 찾겠지만 찾긴 네, 좀 네.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게 2019년에 K-CPEC 네. 그러니까 CPEC이 그 미국 보수주의 모임이거든요. 네네. 근데 K-CPEC은 코리아 보수주의 모임입니다. 한국 보수주의 연합을 2019년에 한국에 단체를 설립한 것이 애니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021년에 윤석열이 그 대통령 후보였을 시절부터 그 K-CPEC 행사에서 인사도 하고 뭐 애니첸도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극우주의 그리고 네. 또 그런 인식들이 많이 퍼져왔지 않나 중국에 대한 인식 네.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도 같이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저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딱 짧게 질문을 할게요. 제가 이 빌드업 코리아 관련해 가지고 뭐 시사인, 뭐 뉴스타파 등등 기사를 좀 읽다가 예. 스타벅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빌드업 코리아 행사에 정용진 신세계 뭐 이렇게 멸콩하셨던 분이 이 정용진 씨 아닙니까? 이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후원했다는 의혹까지 있는데 이 스타벅스는 그냥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아주 선의로 그냥 줬을 뿐이다. 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뭐 이렇게 굳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별 생각 없이 가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긴 했는데요. 일단 있으면 마셔야죠. 예, 네. 거기 그 현장을 취재했던 시사인의 김수혁 기자가 굉장히 취재를 열심히 해서 예, 그렇군요. 해당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저 보니까 이제 정용진이 네. 그 빌드업 코리아 1회 행사에 그 이렇게 홍보하는 축하 영상도 영상? 축하 영상도 보냈고, 그리고 정용진 회장의 행보는 뭐 우리가 익히 그렇죠. 알아왔듯이 뭐 그의 행동이 뭐 엄청 튄다 막 이런 생각은 잘 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스타벅스를 통해서 뭐 이 행사를 굉장히 후원을 했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뭐 기업이 사실 어떤 정치권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뭐 전방위적으로 하는 활동 중에 하나 정도라고 치부를 한다면 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고 미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사실 한국의 극우는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건강하지 못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고 폭력을 상당히 부추기는 집단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체의 대표가 이런 식의 어떤 성향을 드러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영향력 확장을 위해서 한 행동이면은 반대 극부적으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과 본인 기업에 미치게 될 악영향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감수할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 빌드업 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하고 연결이 됐고,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기부금도 내면서 네, 직접 네, 만나서 그랬죠. 사진도 찍고, 그래서 본인의 영향력을 자랑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본인의 행동에 이제 책임을 지실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가득 메워주신 이 두 분과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학 K였고요.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뉴스타파의 박종화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